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은행주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철강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받침목을 했는데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체감지수가 안 좋은 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수급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오랜만에 보는 1조 6천억의 매도입니다. 선물에서 여전히 6,800억의 매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반등 없이 밀리는 그런 장세를 연출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만 놓으면 박스권 흐름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박스권 전략이 유효한데 종목별로는 대형주 몇 개가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3200선에 한번 터치 가능성 요 정도 박스권 전략이 아주 유효한 상태라는 거 유지를 하고요. 오늘 화두가 되는 종목부터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2% 넘게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2% 넘는 하락인데요. 체감지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특별한 악재, 보면은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D램 값 5% 하락 전망.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인데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4분기 D램 가격이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D램 가격 4분기에는 혹시 꺾인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2% 넘는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같은 내용을 보죠. 개별적인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 D램 가격 하락 우려,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반도체 쪽에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지금 제가 제시했었던 이 박스권 흐름의 하단부까지 다시 왔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가격권 아래, 그리고 어제도 마이너스권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 더 밀리네요. 저의 여기서 반등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D램가 일단 반영이 됐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고요.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하락해서 오늘 밤에는 어느 정도 반등 들어올 가능성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 그래서 지수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박스권 하단부 유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하이닉스 보시죠. 하이닉스가 문제죠. 오늘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고점 말고 이 박스권 다시 전략이 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를 바로 오늘 이탈을 했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 흐름상으로 한 번 더, 즉 10만원 초반대까지는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10만원 전후의 가격이 온다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 매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을 노리는 매수 관점이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가장 관심이 깊었던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약보합이요, 오늘 장중에는 하락세가 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인데요. 뉴스단에서 놓고 보면은요, 어저께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적 바탕이 됐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3상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어저께 거의 상한가 흐름이 나왔죠. 그런 흐름 안에서 일정 부분 오늘 매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6% 가까운 하락세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위로는 따라잡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어저께 이 급등세는 예상은 못했지만은 장중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제 방송에서 5일선 근데 떠서 시작해가지고 따라잡기 힘들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이 20일 그리고 5일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뉴스가 연이어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셀트리온 삼형제, 일본 허셉틴 시장 51% 점령했다. 허셉틴 시장, 이거 제약 부분이에요. 허주마죠, 허주마. 바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레키로나주 치료 대상 확대 기대감, 이러한 뉴스에 의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셀트리온,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종목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체크해 나가는 종목이죠. 여기에서 매도, 여기서 매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매수 말씀을 드린 다음, 그 이후에 단기 접근으로 몇 번 말씀드린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을 기울여도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파를 합니다. 일단은 바닥권 탈피는 분명해 보이고요. 30만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요 점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코스닥의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호재는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13만원 전후 13만 5천원 요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바닥은 잡았으니까 한번 기대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강했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모멘텀이 있으면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셀트리온 제약이죠. 오늘 역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 18만원 전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이죠. 18만원 선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리고 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이들 종목이 거래량이 완전히 폭발이에요. 거래량이 2천만 주,
거래량 폭발입니다. 거래 대금도 폭발이고요. 역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겠죠.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넷마블 집은 대량 매도. 넷마블 집은 대량 매도. 근데 이것이 뭐 새로운 뉴스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뭐 나쁠 거 없죠. 넷마블 이익 실현을 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파워뱅크요. 오늘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뉴스일까? 라고 싶은 건데요. 넷마블이 대주주라고도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600만 주나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지분을 다 매각을 했다. 그러면 대주주가 하나 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호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20일 MSCI 조기 편입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 기관이 포트 안에 펀드의 포트 안에 일단은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제 하락을 했지만 그리고 또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기관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펀드 편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상승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밥에서는요. 일단 저점 5만원 수준과 이 9만원 선,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살 거 사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크래프톤, 예, 거래 대금 많이 늘어납니다. 4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10% 하락합니다. 이 종목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별로 좀 매매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랬죠. 왜냐하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안 좋은 뉴스라고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사내 청약이 5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비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뭐 MSCI 편입될까? 라는 의문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다음번에는 한번 생각해 볼 정도 될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직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조정도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으로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어저께부터요. 손실이 좀 커진 상태인데요. 글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모주 청약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길게 본다면 이 가격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와 같은 맥락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 일부 그리고 해운주들이 반등했는데요. 미국의 영향, 즉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니까 이들 종목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MM이 오늘 뭐 상승을 하면서 다시 관심주 상위권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새로운 뉴스는 없죠. 그런데 실적단은 계속 좋아질 거라는 부분. 다만 오버행 이슈 있다 그랬죠.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지분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 아니면은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매물 부담이라는 점. 그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박스권은 이제 이렇게 거의 될 것 같아요. 43,000원을 전후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니까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매하기 힘든 장이네요. 하지만
투자 아직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흐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는 거 아직까지 유지가 되니까요. 좀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